자, 이렇게 해서 세율 기본적인 거 해봤네요. 해봤잖아요. 자,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느냐. 45번 똑같은 거예요. 45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과 세율. 자, 박스 기억. 항상 탄력세율은 50%죠? 항상 50%는 마지막 줄이 뭐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가감만 세율은 3년, 5년 계속 틀려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X. 그 다음 고급불확장 토지는 사치잖아. 이거는 분리과세. 사치성 토지는 무조건 몇 프로? 4%. 자, 그 다음 주택. 주택에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액의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 그럼 답이 4번이네요. 기억만 틀리고. 자, 그 다음 46번. 자,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다. 1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잖아. 그럼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해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70. 그리고 별장. 항상 별장도 주택이에요. 토지 건물을 통합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건물과 부속 토지를 물어보면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주택이니까 통합. 자, 그리고 과세표준의 비례세율 4%. 벌써 틀렸죠?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자관 별장 옆에 고급주택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고급주택을 지워야죠. 별장만 4%라고요. 답이 2번이네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번이에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세율. 고급주택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3번. 자, 46번도 별 붙여야 돼요, 이거. 자, 건축물이다. 항상 세법은 토지 건축물을 구분해야 돼. 그럼 일반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몇 프로야? 0이요. 일반 건축물은 0이오라고요. 그 다음 이게 사치야. 사치성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 4%. 그다음 건축물은 세율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0이요. 사치성 건축물은 사치니까 매년 4%. 그런데 C, 엔드, 주상로. 엔드 주거지역만 해요. 주거지역. C지역, 주거지역이죠? 이거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공장, 건축물이에요. 얘는 공장 건축물이다. 그럼 C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오염을 배출하죠? 그럼 025의 몇 배로 간다? 2배. 그럼 025의 2배니까 몇 프로? 0.5%. 0.5% 비례세율. 자, 그 다음 과밀억제권이에요. 수도권. 과밀억제권력. 수도권이죠? 엔드 뭐다? 공장. 신증설. 신증설을 위한 뭐를 물어본다? 공장 건축물. 이거는 중과세합니다. 중과세가 딱 하나가 있어요. 법조문으로. 과밀억제권. 엔드. 공장 신증설을 위한 공장 건축물은 몇 배? 5배. 5배라고요. 5배. 그럼 025의 5배니까 몇 프로? 1.25. 4가지 건축물. 그럼 얘는 계속 오염 배출하니까 이거는 항상 중과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 5년간만 적용하고. 도시형 공장. 어렵게 나왔을 때 도시형을 이거는 포함합니다. 그러나 신증설은 도시형 공장을 취득세와 똑같이 제외합니다. 도시형 공장. 주거지역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포함해요.
그러나 공정신증설은 취득세와 똑같이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를 제외를 한다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9월달 동형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합니다.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물어볼 수도 있다. 다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이잖아. 과밀억제권. 항상보다 산업단지 유치지역은 제외하고 포인트가 뭐다? 공장신증설. 뭐를 중과하라? 건축물. 그래서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계속이 아니라 몇 년간? 5년간 몇 배? 5배. 그럼 5배는 기준이 025가 돼야 되죠? 025의 5배니까 1.25. 1.25. 이게 1000분의 12.5예요. 중과세. 025의 5배, 1.25%. 그럼 125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중과세. 자, 그 다음 4번. 시내. CCC. 엔드 뭐다? 주거지역. 엔드 주거지역 뭐를 물어봐? 공장용 건축물. 그럼 025에 오염을 배출하니까 뭐야? 2배. 그럼 025가 2배는 뭐다? 0.5. 0.5. 10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그리고 재산세 세율 구조는 뭐다? 빈으로 되어 있고. 그럼 누진세율을 쓰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다. 3개.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율 쓰는 거는 3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이 세율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에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로 계산을 한다고요. 이거 가르쳐줬어요. 이거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주거지역에서 오염을 배출하니까 계속 0.5로 갑니다. 계속. 단 도시형도 오염을 배출하니까 포함해서 2배로 가고 여기는 5년간만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 답은 2번이네요. 자, 올라갈까요? 자, 47번. 자, 뭐를 물어봐? 꼭대기.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거 몇 개? 3개. 딱 3개가 있어요. 자, 별도 합산. 초과 누진이잖아. 합산이니까 누진세율이죠. 자, 그 다음 분리과세는 무슨 세율만 써? 비례세율만 쓰죠. 자, 그 다음 디귿 나왔다. C. 엔드 주거지역. 엔드 뭐다? 공장용 건축물은 몇 프로? 몇 프로? 0.5% 이거. 비례세율 쓰는 거야, 비례세율. 비례세율 쓰잖아요. 자, 주택, 별장 제외. 무슨 세율 써? 누진세율. 그럼 답은 몇 번? 3번. 기역, 리을. 뭐 하나가 빠졌어요? 종합, 합산이 빠졌네요. 자, 4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다재상에 대한 세율이 옳게 연결되지 않는 것. 자, 목장용지잖아. 그럼 분리로 결정되면 목장할 때 뭐를 갖고 와라? 007. 007. 1000분의 0.7. 별장은 무조건 몇 프로? 4%. 자, 3번 나왔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개정법이에요. 3번.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하.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4 틀렸죠? 몇 프로? 0.05를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1000분의 하나가 아니라 1000분의 0.5에서부터 1000분의 뭐다? 4가 아니라 1000분의 3.5. 즉 0.05에서 몇 프로까지 간다? 0.35까지 간다. 그래도 틀렸어요. 3번. 6억 원 이하가 아니라 요건이 얼마? 9억 원 이하.
그래서 이 문제집에 6억 원 이하 나온 거는 다 9억 이하로 수정해 주세요. 법 바뀌었다고요. 6억 원 이하면 틀려요. 요건이 9억 원 이하다. 집값이 올라갔으므로 반드시 3번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C. 주거지역 앤드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 맞잖아요. 항상 뭐를 기억해야 돼? 암기할 때. 일반 건축물은 0이요. 주거지역은 2배. 공장 신증서는 5배. 025가 기억이 돼야 된다고요. 자, 비례세율이고 항공기는 뭐다? 1000분의 3. 다 맞는 걸로 봐요. 자,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네요. 3번밖에. 다 유사 문제예요. 자, 50번 보자고요. 오른쪽. 50번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나라 나왔죠? 표준세율 다른 나라. 자, 뭐야? 농지. 항상 지목을 먼저 봐야 돼. 전답과 수어는 농지잖아. 그럼 농지가 어디에 있다?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이 나오면 개녹에 있어야죠? 개녹이 아니란 녹지지역 맞네. 그럼 어디로 가? 분리과세. 그럼 세율은 몇 프로? 이거 농지, 목장용지, 그 다음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뭐야? 007이라고요. 그래서 1번은 뭐다? 0.07%. 이 재산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해요. 전, 답, 과수원. 분리과세. 007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땅이야? 농지. 농지인데 뭐다? 사회복지사업자죠? 투기 목적이 아니냐? 아니니까 어디로 가? 분리과세. 세율은 007. 그 다음 리을 임야. 어떤 임야야? 산림보호 목적인데 공원, 자연, 환경지구죠? 보존지구가 아니라 분리과세 007. 그 다음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도 분리과세 007. 자, 그 다음 염전과 공장과 터미널이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몇 프로야? 0.2. 그래서 0.2%짜리. 0.2%짜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염전, 터미널, 그리고 공장용지 대표주자가 분리로 결정되면 0.2%짜리예요.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염전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총 갖고 0이가 설치면 안 돼요. 그럼 답은 5번이네. 다 분리과세인데 세율이 다르죠? 0.2%짜리. 자, 그래서 가장 낮은 게 몇 프로예요? 가장 높은 게 부동산으로 받을 때 4%. 가장 낮은 게 007. 가장 높은 게 4%. 나머지는 다 중간그룹에 들어있다고요. 가장 높은 게 4%. 가장 낮은 게 007이에요. 세율 구조가. 나머지는 다 중간그룹에 들어있다고요. 자, 51번. 가장 낮은 거 별장 몇 프로? 4%. 2번 군이잖아. 공장용 건축물이잖아. 시가 아니라 건축물은 몇 프로? 0.25. 이거 건축물이잖아. 0.25. 토지가 아니라. 이 그림이 뭐예요 지금? 이 그림이 뭐예요 과세 대상이? 건축물이요. 모든 건축물은 0.25의 표준세율이. 그럼 건축물은 0.25. 그 다음 고급을악장은 사치잖아. 무조건 몇 프로? 4%. 고급을악장도 사치죠? 건축물 무조건 4%. 골프장도 사치죠? 무조건 4%. 그럼 가장 낮은 게 몇 번이에요? 2번이네 0.25. 자, 넘어가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53번 한번 풀어볼까요? 밑에 53번. 이번에는 뭐다? 가장 낮은 거. 53번. 자, 일단은 종합합산이잖아. 누진세율이죠?
그 다음 별도 합산도 누진세율이죠? 자, 3번 목장용지가 분리로 가잖아. 그럼 몇 프로야? 0.07. 분리로 가는 목장용지 0.07. 20억이든 200억이든. 그 다음 주택은 초과누진이고. 그 다음 공장용지는 몇 프로? 0.2. 그럼 가장 낮은 게 몇 프로야? 007. 답이 2번. 목장용지 분리로 결정되면 이거 007. 공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0.2예요. 가장 낮은 게 2회가 아니라 위에 거예요. 이상하다. 7이 높은 뒤 0이 하나 더. 그러니까 약간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다 똑같은 문제 쭉 풀어보세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54번 틀린 거. 자, 54번. 이 문제도 별 하나 딱 붙여봐요. 54번. 자,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포인트가 뭐다? 종합, 합산, 향상재산세는 관할 구역에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종합, 합산은 토지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모두 합하는. 모두 합하는 거예요. 과표의 세율을 적용한다. 포인트가 뭐다? 모두 합한 금액. 모두 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합산? 별도 합산도 뭐다? 여러분들 동네 사업용 땅이 여러 개 있으면 모두 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모두 합하는 거는 1번,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개별 과세합니다. 분리. 분리는 어떻게 한다? 토지의 가액을 과표, 모두 합한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자, 4번 주택 2개 이상. 자, 주택 몇 개 이상을 물어봐. 2개 이상을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물세기 때문에 모두 합한 틀렸잖아요. 그 주택 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죠? 경우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모두 합하는 1번, 2번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각각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좌우간 모두 합판이 나오면 틀린다. 그 주택별 가액을 모두 합판 틀렸죠? 그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좌우간 능력껏 고치세요. 그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다. 주택. 뭐를 물어봐?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을 물어볼 때는 구분만 하면 안 돼요. 합산한. 합산한. 그래서 주택은 5번. 건물과 토지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합산한. 4번.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따로따로 용어 정리 잘 하세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4번이라고요. 됐어요? 자, 오른쪽 59번 한번 가봐요. 이것도 수정해야 돼요. 59번. 자, 59번. 오른쪽 봤어요? 괄호가 틀렸잖아요. 고치세요.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하가 아니라 얼마로 법이 바뀌었다. 요건이 9억 원 이하. 좌우간 6억 원 이하는 9억, 이거는 9억 이하로 수정해 주세요. 이거는 법 바뀌기 전에 출판했으므로 6억 원 이하가 정상이었죠? 9억 원 이하다. 자, 59번. 자, 뭐를 물어봐? 건축물은 0이에요. 0이 오잖아. 건축물이죠? 그럼 그 부속 토지는 건물과 구분해서 뭘로 계산한다?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해야 돼.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또는 종합이죠? 초과는 종합이잖아. 아니, 건축물. 건물은 뭐다?
0이요. 이 밑에 땅은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구분한다고요. 여름에는 건물분재산세, 가을에는 토지분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구분하여. 자, 그 다음 별장. 자, 별장도 주택이에요. 뭐를 물어봐?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통합하여, 합산하여. 몇 프로? 4%. 오로지 주택분재산세. 자, 고급을 확장 건축물은 뭐다? 사치는 몇 프로? 4%. 이거 4%. 4% 뭐다? 건물분재산세. 땅은 따로 가요. 건축물, 그 부속 토지는 뭐다? 토지분재산세로 과세해야 돼. 토지분재산세로 과세해야 돼? 종합합산한다. 틀려요, 맞아요? 분리과세하죠. 사치니까. 종합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한다고요. 사치니까 밑에 땅은. 고급을 확장 땅. 고급을 확장 건축물은 뭐다? 4%. 4%죠? 이거 4%잖아. 그럼 이 땅은 뭐다? 무슨 과세한다? 4% 분리과세한다. 종합합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답은 몇 번? 3번. 자, 4번 일반주택이네. 주택이네. 건물과 토지를 물어볼 때는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하여 통합해서. 누진세율. 누진세율 맞죠? 0.1에서 0.4. 왜 맞는 거야?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이 아닌 거니까 맞는 거예요. 문제에서 1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요.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세율이 달라져요. 몇 프로로 달라져? 0.05에서 0.35로 내려갑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고급주택도 주택이잖아. 맞죠? 답은 3번이다. 그래서 6억 이하는 꼭 수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납세 절차로 들어가자고요. 자, 한 장짜리 한번 펴봐요. 납세 절차는 기본이 프린터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 프린트 뒷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드디어 나왔다. 꼭대기.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죠. 자, 고지서가 날라온다. 토지는 9월, 건축물이 7월이에요. 그럼 주택은 2분의 1.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그리고 고지서는 납기 개시이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와라. 5일. 그래서 연체하면 가산세는 안 붙고 가산금만 붙어요. 그럼 가산금은 몇 프로부터? 3%. 1월이 지날 때마다 중과산금 몇 프로씩 붙어? 0.75. 60개월을 초과 못해요. 그리고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종부세. 종부세는 납기가 언제야? 겨울. 구분 나눕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 그리고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가죠? 그럼 신고로 가서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 부과한다라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적게 신고하면. 그래서 종부세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기간, 납세 절차는 재산세, 종부세를 반드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재산세, 종부세를 꼭대기 뭐라고 적혀 있어? 보유와 관련된 재산의 보유와 관련된 조사죠?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우선 배당받는 조세예요. 자, 프린트로 들어가자고요. 프린트가 아니라 문제집으로. 자, 60번. 132쪽. 60번 박스 문제네. 60번 왔어요? 기업, 해당 연도 토지분 5만 원이야. 쭉 가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주택에만 쓰는 지문이에요. 한꺼번에.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 주택분 얼마 이하에만 쓰는 거다? 20만 원 이하. 그래도 토지분을 뭘로 고쳐야 돼요? 주택분. 됐어요? 5만 원 이하가 아니라 뭐다? 50만 원 이하 한꺼번에 7월. 그 다음 니은, 누락 등이 있으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요. 그리고 물납을 평가할 때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을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시가 표준에 가면 안 돼요. 시가로 평가합니다. 12월 말 틀렸네. 그럼 다 틀렸네요. 다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밑에 61번. 틀린 것. 납세 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 1천 초과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물납. 물납과 분할납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1천 초과. 틀렸죠?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얼마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어? 250 초과. 항상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분납하는 거죠. 예외와 뜻은 틀렸다. 자, 그 다음 2번은 고지사장당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00원부터는 용어가 징수한다로 바뀐다고요. 자, 3번 1천 초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물납. 물납은 부동산인데 어디 것만 받아준다?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물어볼 때는 자기 관할 것만 받아줘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요건이 물납은 얼마 초과라고요? 1천 초과예요. 요건이. 자, 토지분은 7월이다 9월이다. 9월 16일부터 1일부터 하면 큰일 나요. 보통징수 맞고.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이에요. 1번. 1번이라고요. 자, 나머지는 다 유사 문제예요. 자, 넘어가 보자고. 자, 1, 3, 4. 자, 64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64번. 1, 3, 4, 64번. 틀린 거네요. 이거 개정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별 하나 딱 붙여요. 틀린 것. 1번. 자, 1번은 재산세는 무조건 무슨 징수? 보통징수. 계속 중복 출제되네. 2,000원 미만. 맞죠? 자, 그 다음 3번은 4%짜리 별장. 별장이잖아.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맞죠? 여기 보세요.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주택과 이외. 납기를 물어볼 때는 납부 기간이죠? 2분의 1, 2분의 1. 같다. 같다라고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날라와요. 납기는. 그러나 맞아요? 세율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지. 그래서 세율을 물어볼 때는 다르다.
납기를 물어볼 때는 뭐다? 같다. 납기를 물어봐요? 세율을 물어봐요? 납기니까 같다.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에 체납된 지자체는 과세권자죠? 가산금을 모두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과세권자에게는 안 거다. 자, 5번이 개정법이에요. 이런 용어조차가 없어졌어요. 이런 용어조차가 없어졌다고요. 답이 5번이다. 어떻게 바뀌었다? 거기 해설 나왔잖아요. 이거 5번 이 용어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어떻게 바뀌었다? 해설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법령에 따른 재산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합니다. 체납해요. 그러면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 모자라. 그럼 모자랄 때는 어떻게 없겠다? 신탁재산에 수탁자가 나와요.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 그럼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한다고요. 그럼 체납해서 체납처분이 들어가죠? 근데 모자라. 세금이 모자란다고 재산보다. 그럴 때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아니래요.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칙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위탁자가 세금을 내는데 모자라. 그럴 때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요. 이럴 때만. 수탁자는, 위탁자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수탁자가 나온다고요. 여기서는. 원칙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래요. 5번. 5번이잖아요.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65번. 물납. 자, 물납. 그럼 1번. 자, 물납은 얼마 초과? 1,000초과. 중요한 거는 과로입니다. 도시지역분 포함. 제외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시지역분 제외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그때는 도시지역분 제외. 나머지는 다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면 도시지역분이 찍혀서 날라와요. 도시지역분 제외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만. 그때는 제외, 나머지는 포함. 그 다음 2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를 물납하는 거야? 성남시. 그럼 물납할 때는 성남시 것만 받아주죠? 자기 관할 것만. 강남구 거는 안 받아줘요. 그래서 맞잖아요. 성남시 부동산만 가능하다. 강남 건 안 받아줘요. 자기 관할 것만. 그 다음 3번은 당연히 옳은 말이고.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항상 물납 신청해야죠. 며칠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 그럼 허가 여부는 며칠 이내에 주나요? 5일. 10일, 5일 헷갈리면 안 돼요.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10일. 그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지자체장은 허가 여부를 며칠 이내에 한다? 5일, 10일, 5일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뭐다? 정상적인 부동산으로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납 허가 받아줘야 변경 신청하면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틀렸네요.
관리처분이 적당한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 신청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이 5번이네요. 5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7번. 자,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박스. 과세 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알아들었나요? 6월 1일. 자, 그 다음 토지 납기는 7월이 아니야? 얼마요? 9월. 9월 16일부터 말일.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면 늦어지니까. 건축물이 7월. 토지 건축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틀렸네요? 자, 세 번째 점. 뭐를 물어봐?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아주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 번째. 자, 분할 납부는 요건이 얼마다? 이것만 딱 알면 끝나잖아요. 250초과. 그럼 분납할 수 있죠? 이게 포인트야. 250초과에서 얼마까지?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 500만 원이 넘어가죠? 500만 원이 넘어가면 뒤에 오는 법조문은 뭐다? 50% 이하 금액. 그래서 법조문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이거 뒤바뀌면 안 돼요. 이하일 때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 초과일 때는 50% 이하.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럼 500만 원 이하야 초과야? 이하니까 뒤에 오는 지문은 250 and 2개월.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뭐만 딱 정리하면 돼. 요건 250 초과.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 2개월. 500만 원 넘어갈 때는 50% 이하 금액 2개월. 뒤바뀌지 말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잖아요. 자, 그 다음 밑에 항상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가 아니라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보통징수. 그래서 옳은 게 몇 개예요? 2개. 그럼 2개는 몇 번을 찍어야 돼? 3번을 찍어야 돼. 이거 작년 기출문제예요, 이거. 다 맞췄잖아, 이거. 작년에 세법이 얼마나 쉬웠어. 10개는 맞게끔 출제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흔들렸어. 이것 때문에. 뭐만 딱 머릿속에 정리하면 돼, 요건. 250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죠, 더블. 500만 원까지는 이해가 그대로 넘어가. 500만 원 넘어갈 때는 절반을 자르면 되고. 이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시험장에 가니까. 자, 넘어가죠. 자, 68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68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자, 이해는 비교 문제예요. 재산세, 종부세 비교 문제다. 필수예요, 필수. 자, 꼭대기.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보유했다. 갑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는 21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비교 문제예요, 종부세랑. 그리고 나이는 몇 세야? 61세.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한다. 61세예요. 그럼 61세가 딱 나왔다. 그러면 연령별 공제를 몇 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연령별 공제. 그리고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이게 필수잖아요. 연령은 몇 세 이상만 해줘? 60세 이상. 그럼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만 해줘? 5년 이상.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자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나야죠.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잖아요. 꼭 기억이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60세 이상 어떻게 끊어? 5살 단위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그래서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90인데 한도가 몇 프로다? 80% 범위 안에서 중복할 수 있어요. 원래 90이지만 한도가 80이라고요. 그럼 61세는 몇 프로야? 61세는 20%죠. 60세에서 65세 미만에 들어가죠? 둘, 셋, 넷, 2, 4, 5 이렇게. 근데 3년이니까 기간별 공제는 안 해줘요. 자, 1번. 재산세와 종부세 뭐를 물어봐? 과세 기준으로는 6하나. 자, 그 다음 고령자 세액공제. 요즘은 연령별 세액공제라고 안 해요. 60세 이상은 아주 노인이 돼버린 거야. 세법에서. 그래서 고령자라고 그래. 이상하다. 연령별이 어디 갔지? 고령자라고 그래. 고령자. 그래서 요즘 고령자들이 헷갈려. 다주택자들은. 자, 그 다음. 그래서 몇 프로다? 20 맞네. 맞죠? 자, 그 다음.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야? 350. 이번에는 사례 문제를 물어보죠? 그럼, 자, 350은 어디에 들어가?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사례 문제를 물어볼 때는 뭐다? 500까지는 250을 빼면 돼. 그럼 얼마요? 100만 원. and 2개월 맞죠? 500까지는 250을 빼고 500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은 사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번. 자, 뭐를 물어봐, 이거? 세부담 상한이죠? 재산세를 물어보래. 그럼 재산세는 150이 없어.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까지만 있다고요. 150은 토지, 건축물에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답은 4번. 150이 없어요. 105, 110, 130. 한 장짜리만 잘하면 된다. 답은 그 다음 5번. 만약 갑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신탁 등기가 되더라도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위탁자. 위탁자죠. 그럼 위탁자가 됐어요? 답이 몇 번요? 4번. 4번이요, 4번. 자, 그 다음 밑에 69번. 69번. 소유권 변동. 신고 없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렵게 나왔을 때.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실제 소유자를.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에요.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신고를 안 하더라도 뭐는 안 붙어? 가산세를 적용 안 하고 직권조사 과세 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질 소유자를 신고해야 돼요. 그 신고를 안 해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왜 만든 거예요?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산세는 적용을 안 해요. 그럼 신고 안 하면 정부는 어떻게 해요?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기할 수 있다. 틀려요. 출제가 된다면 이 앞에 지문이에요. 생략됐지만 사유 발생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답은 1번이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이거 등기소가 아니에요.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실질 소유자를 신고해야 된다고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절대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고 팔았어요. 잔금이 끝났다고요. 잔금이 끝났어요. 근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정부는 실질 소유자 모르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매도자는 신고하라 이거지. 실질 소유자를.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래야 7월 달에 고지서 보낼 거 아니에요. 실질 소유자에게. 나머지는 똑같은 문제예요. 1번 얼마 초과, 2번 1000초과. 항상 구역을 물어볼 때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국내 소재 부동산 하면 큰일 나요. 관할 구역 안. 국내에 속지 말자. 자, 그럼 250을 초과 요건 맞죠? 엔드 일부, 엔드 2개월. 그리고 연체했다. 3번. 연체하면은 일단은 30만 원 이상일 때는 중과상금이 붙죠. 1월이 지날 때마다 0.75. 그래서 중과상금을 일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중과상금이고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예요? 3%. 이건 중과상금. 30만 원 미만은 안 붙어요. 30만 원 이상만 붙는다고요. 그래서 5번이 나왔잖아. 연체했다. 무조건 몇 프로 붙는다? 3%. 이게 일반 가산금이에요. 그래서 3, 4를 합쳐서 뭐다? 징수한다. 그 뜻이라고요. 중요한 거는 30만 원 이상만 중과상금이 붙어요. 미만은 적용을 안 한다. 그래서 6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요. 1번이에요. 1번. 1번.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는 끝났네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공제율 이거.